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터와 인터셉터로 발표를 진행하게 될 강태산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비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둘의 차이점을 비교한 다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먼저 필터와 인터셉터에 대한 정의를 공식 문서의 일부를 캡처해 왔는데요. 필터는 요청이나 응답 또는 둘 다에 대해 필터링을 작업을 수행하는 개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인터셉터는 공통 전처리 동작을 추가하기 위해 기존 또는 사용자 정의 인터셉터를 원하는 수만큼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터링과 공통 전처리라는 단어가 조금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둘을 구분하지 못했을 때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단순한 예시로 모든 API 요청에 대해 로그를 남기고 싶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필터와 인터셉터 두 개 모두를 사용해서 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필터를 적용하게 된다면 지정한 패턴의 요청을 필터링을 해서 로그를 남길 수 있고요. 사용자 필터를 새롭게 정의한 후 컨피규레이션에 해당 필터를 등록하고 URL 패턴을 지정해서 아래와 같이 로고가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셉터도 동일하게 지정한 패턴에 대해 공통으로 전처리하도록 로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역시 로그 인터셉터를 새롭게 정의하고 환경 설정에 해당 인터셉터를 등록한 후 인터셉터가 적용될 패턴을 적용하게 된다면 아래처럼 인터셉터를 통해 로그를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필터와 인터셉터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이해하고 적절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요청이 들어와서 컨트롤러가 호출되고 응답이 나가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필터와 인터셉터의 차이점을 크게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파란색 막대가 필터가 호출되는 시점을 의미하고 이 초록색 막대는 인터셉터가 호출되는 시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두 개가 호출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인터셉터의 경우에는 이 스프링 MVC라는 네모 박스에 쳐져 있는 것을 통해서 스프링에 의해서 관리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필터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스펙이고 인터셉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스펙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그림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셉터가 스프링에 의해 관리된다는 것은 결국 인터셉터가 디스패처 서블릿에 의해 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실제 디스패처 서블릿에서 두 디스패치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있고 이 안에서 apply prehandle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를 따라가 보면 등록된 모든 인터셉터 리스트를 순회해서 해당 인터셉터의 prehandle 메소드를 호출해주고 있는데요. 인터셉터는 디스패처 서블릿에 의해 호출되기 때문에 인터셉터가 호출될 때 인자로 전달되는 리퀘스트 객체나 리스폰스 객체를 변경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필터에서는 이 요청이나 응답 객체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위에서 설명한 로그 필터에서 코드의 일부분입니다. 서블릿 리퀘스트를 요청받아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로 변경하여 처리한 후 체인.도 필터에 변경된 리퀘스트를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체인.도 필터는 필터의 다음 순서에 있는 필터로 요청과 응답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터가 체이닝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 체인.도 필터를 통해 다음 함수를 호출하고 있고요. 이런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객체를 변경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사용자 정의 구현체로 랩핑해서 다음 필터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필터에서는 이런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객체에 어댑터 또는 데코레이터 패턴을 적용해서 좀 더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인터셉터와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사용자 정의 구현체로 사용되는 간단한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필터에서 이제 바디의 내용을 읽기 위해서 인풋 스트림을 통해서 최초 한 번만 읽을 수 있고 이 바디의 내용을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구현체를 이런 사용자 정의 구현체를 정의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래퍼를 지정하기 이전에는 이 read body라는 함수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리퀘스트의 body의 내용을 읽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두 번의 read body를 호출해서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최초 한 번 읽을 때만 바디의 내용이 보여지고 두 번째 읽은 바디에서는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필터에서는 이런 HTTP 서블릿 리퀘스트 래퍼라는 클래스를 상속한 새로운 래퍼 리퀘스트를 정의해서 생성자를 통해 주입받는 시점에 필드의 바디 데이터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해서 필터에서는 이 서블릿 리퀘스트를 새롭게 정의한 리퀘스트 래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디 데이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래퍼 클래스를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래퍼를 사용해서 바디의 내용을 여러 번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필터와 인터셉터는 관리되는 컨테이너가 다릅니다. 인터셉터는 스프링 컨테이너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필터는 웹 컨테이너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호출되는 시점에서도 차이가 있고 필터는 요청이나 응답을 변경해서 다음 필터로 전달할 수 있지만 인터셉터는 디스패처 서블릿에 의해 호출되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나 응답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필터와 인터셉터가 활용되는 예시로는 필터는 스프링과 무관하게 전역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작업이나 웹 애플리케이션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역적으로 해야 되는 보안 검사나 모든 요청에 대한 로깅, 문자열 인코딩이나 스프링과 분리하려는 모든 기능에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프링 시큐리티가 필터 기반으로 인증 및 인가를 검사하고 있고 필터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는 MVC에 종속적이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셉터는 클라이언트 요청과 관련되어 전역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작업을 적용하기에 적합하고요. 좀 더 세부적인 보안이나 인증을 처리하거나 API 호출에 대한 로깅 또는 컨트롤러로 전달되기 전에 정보를 가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각에 대한 사용 방법인데요. 필터 인터페이스에서는 총 3개의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블릿 컨테이너가 생성될 때 init 함수가 호출되고 종료되는 시점에 destroy 함수가 호출됩니다. 두 필터에서는 실제 필터링이 적용될 로직을 수행하고 세 번째 인자로 전달받은 필터 체인을 통해 다음 필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필터를 등록하는 방법은 사용자 정의 필터를 만든 후 컨피규레이션에 필터 레지스트레이션 빈에 필터를 등록하고 필터의 순서와 필터가 적용될 패턴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인터셉터도 총 3개의 메서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프리핸들 메서드는 컨트롤러가 호출되기 전에 수행되며 반환값이 true일 경우에는 다음 인터셉터를 수행하고 펄스인 경우에는 이후의 로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포스트핸들은 컨트롤러가 호출된 후에 수행되는 함수로서 만약 컨트롤러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해당 함수는 호출되지 않고 애프터 컴플리션 함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애프터 컴플리션 함수는 뷰가 렌더링된 이후에 호출되는 함수로서 예외에 상관없이 항상 호출이 되며 예외에 대한 인자를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 로그 처리도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인터셉터도 역시 핸들러 인터셉터를 구현한 사용자 정의 인터셉터를 정의한 후 컨피규레이션을 통해 등록한 인터셉터의 순서와 적용될 패턴들을 적용해 줌으로써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필터와 인터셉터를 하나씩 적용했을 때에 대한 예시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시점에 로그 필터의 init 함수가 호출되고 실제 해당 URL을 호출했을 때 필터의 두 필터가 수행됩니다. 이후에 인터셉터의 프리핸들, 포스트핸들, 애프터 컴플리션이 순서대로 호출되고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는 시점에 필터의 디스트로이 함수가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나오긴 했는데 아직 필터 인터셉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텐데 언제쯤 배우죠? 한 달 남았나요? 스프링 시큐리티가? 그때 또 필터를 많이 공부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프링 시큐리티가 필터 기반이라서 필터 모르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인데 그때 다시 태사님 발표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큐리티가 필터 기반이라서 맞죠? 네, 맞아요. 태사님은 왜 필터를 더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발표 자료에 있지 않았나요? 뭔가 스프링 MVC 의존을 줄인다 이렇게 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발표 자료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좀 헷갈렸던 게 결국 인터셉터에서 이런 인증이나 인가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시큐리티에서도 인증 인가를 사실 다 검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것까지
시큐리티에서 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보다가 정답을 못 찾고 해가지고 좀 제 대답에 확신이 없어서 이것만 장점으로 얘기하기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정답이 안 나와요. 네. 이거 작년에 진짜 영문으로 다 쳐보고 해봤는데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뇌피셜로는 필터 통과하고 그다음 인터셉트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총 요청을 2번 처리하니까 그냥 그거에 대한 리소스를 더 줄여볼까? 라는 의도로 만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뇌피셜이고 오피셜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위에 필터는 스프링 무관하게 전역으로 처리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했고, 인터셉터는 클라이언트 요청과 관련되어 전역적으로 처리하는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작업의 교집합은 하나도 없나요? 집합. 예, 그리고 교집합이 혹시라도 존재한다면 그때는 어떤 거를 좀 지향을 해야 되는지, 태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예시로 들었던 뭐 API 호출도 결국은 교집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인터셉터가 좀 더 컨트롤러 단위로 세밀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이런 공통 처리를 다룰 거냐를 중점으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 본인의 생각이 또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인터셉터가 더 낫지 않을까요? 둘 다 쓸 수 있을 때는? 왜냐면은 필터는 그냥 두 필터 한 번으로 치우는데 인터셉터는 프리핸들이랑 포스트핸들 하는 식으로 좀 시점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 점에서 좀 더 세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까 태선님 말씀에 대한 부연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그런 생각으로 답변했습니다. 사실 둘이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능이 좀 더 많다? 인터셉터가? 스프링 컨텍스트 내에 있으니까. 그냥 둘이 비슷하게 보는데 스프링을 쓸 거면 스프링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둘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필터가 더 좋을 때도 있기는 하겠지만 굳이 인터셉터에 그런 기능들이 필요가 없을 때 그냥 가볍게 쓸 용도로 그래도 스프링을 쓴다는 거는 이미 스프링 컨텍스트 내에서 어떤 활동을, 그러니까 어떤 로직을 돌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스프링에 의존적인 개발을 해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실용적인 관점에서. 물론 순수하게 스프링을 도메인 뭐 이런 로직, 혹은 자바의 순수 로직을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스프링이 자바 로직에 침투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씁니다. 감사합니다.